오늘도 상승 패턴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JLK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세계 4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에 AI 기업의 선점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중 AI에 가장 적합한 의료, 비즈니스로 알려진 뇌졸중 진단 분야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뇌졸중 AI 3사가 리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 AI, 래피드 AI, JLK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미국의 뇌졸중 인공지능 시장은 CT 영상을 통한 진단 분야에 특화된 비즈 AI와 래피드 AI가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으로 한국 기업 JLK가 CT, MRI 호환성을 무기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비즈 AI는 미전역에 있는 800개 병원의 CT 기반의 뇌출혈, 대혈관 폐색 솔루션 등을 공급 중이다. 미국에서 비즈 AI 솔루션은 한 케이스 진료당 $1,040, 한화 약 140만 원의 보험 수가가 적용돼 2022년 매출 1,116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는 최소 1,500개 이상의 병원과 제휴하는 등 사업 규모를 대폭 확장해 기업 가치를 수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최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있는 비즈 AI를 찾아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맨스를 만나면서 국내에 더 친숙해졌다. 래피드 AI는 비즈 AI와 유사한 CT 기반 뇌졸중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뇌내출혈 ICH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뇌 스캔을 AI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비즈니스로 2023년 매출 약 600억 원을 달성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 거기까지. 오늘은 종목 소개가 목적이 아니기에 여기까지만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명 재료 매매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소위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집을 하거나 시비 발행 같은 수법으로 미리 물량을 확보해두고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혹은 그 명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분을 공시나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특히 호재 뉴스가 터질 것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면 급하게 저점 매집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한 기업의 가치가 2배, 3배 뛰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모두 재료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초전도체 관련주들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료 매매라고 판단이 되면 급등 초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팔고 빠지면 됩니다. 세력들의 등을 쳐먹는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바닥이나 주도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의 생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작전 세력들이 들러붙어 있기 마련이고 좋든 싫든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업 중에 AI 분야에서 제가 볼 때 JLK보다 더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 발표 뉴스와 함께 말이지요. 저는 이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는 주포 세력의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급등했다고 바로 따라붙지 말고 차분히 눌림의 자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이 원칙만 잊지 않으시면 어느 자리에서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1차 상승 구간에서 크게 한번 해먹은 것이 티가 납니다. 제가 찾아보니 작년 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의료 인공지능 AI 솔루션 기업 JLK는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의약기술청 ANMAT로부터 자사 제품 5개 솔루션에 대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처럼 재료가 나오자마자
주포놈이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고점에서 팔고 빠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재료가 나오자 주포놈이 이 주식을 핸들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목 자체에 내재된 모멘텀보다는 주포의 핸들링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이 급등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놈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상승 초입에 진입해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잽싸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럼 차트를 단계별로 보면서 상승 패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매집봉들이 보이는 것을 보니 세력주가 틀림이 없습니다. 굳이 추세선을 긋지 않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121선까지 돌파하는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바닥을 그려내고 상승하면서 21선을 돌파하고 121선까지 돌파하였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주포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주포가 아주 작정을 한 것이 티가 납니다. 주포가 손을 놓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과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제가 저지바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 저지바에 딱 걸려 있습니다. 밑에서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을 보면 아직 소화해야 할 매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캔들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언니 캔들입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 캔들입니다.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다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을 놓았지만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도지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룬 지점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팔고 나갈 사람들의 매도세와 사려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여기서 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포가 핸들링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포가 조금만 핸들링을 한다면 가격은 급등을 할 것입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사실 이 캔들이 바로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전 음봉들을 한꺼번에 잡아먹는 캔들입니다. 여기서 주포의 의도를 읽었어야 합니다. 이놈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이 이런 장대 양봉을 기준봉이라고 칭합니다. 이 기준봉에서 어느 지점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인 후에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해석이 트레이더들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보조 지표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서 반등을 할지 감을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권하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최저 거래량 기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도지 캔들이 그 단서입니다. 혹은 이평선이나 기준선 그리고 저지바를 이용해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는 반등하는 자리가 21선을 터치하는 자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고 중요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반등의 자리를 찾아내는 훈련을 실전에서 수도 없이 겪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주로 끊임없이 실험하고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매일지에 기록해서 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쌓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최저 거래량 기법입니다. 그리고 상승 패턴입니다.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 녀석은 성격이 화끈한 놈입니다.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망설임 없이 주가를 쭉쭉 끌어올립니다. 이런 주포의 성향도 읽으셔야 합니다. 바둑을 보통 수담이라고 격조 높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대화란 뜻입니다. 저는 주식은 차트와의 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차트를 통해 주포놈과 눈치 싸움을 하는 것이 스윙 매매의 본질입니다. 차담, 즉 차트와의 대화를 즐기시는 경지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항 라인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이 라인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지만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없기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는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돌파를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것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상황에서 돌파 직전에 발생했던 거래량에 비하면 상대적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돌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나왔지만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 저지반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려는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일까요? 매수 타이밍 맞습니다. 항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최저 거래량 기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바로 전 캔들에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에서도 거래량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거의 다 나가고 없고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확실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이게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돌파 매매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저점에서 타점을 잡고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포 녀석은 지속적으로 반등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적 돈을 적게 쓰면서 주가를 펌핑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다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린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포는 여기서도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합니다. 수익 실현 매물을 받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박주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최고점에서 다시 하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지금 캔들들과 기준선과의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이나 야금야금 패턴의 경우에는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기준선이 캔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옵니다. 이런 경우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주식이 대박주라면 여기서도 큰 조정 없이 다시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아래 꼬리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입니다. 그리고 큰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전 음봉들을 한 방에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돌파 신호 캔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승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포가 손을 놓고 있을 때는 짜잘한 음봉들이 출현하며 단기 조정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주포가 핸들링을 시작하면 장대 양봉으로 시원시원하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기준선을 아래 꼬리로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캔들이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올라간 캔들입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이게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이미 최초 상승 지점부터 주포는 이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포 세력에는 일명 화가란 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놈이 주가의 그림을 그려내는 놈입니다. 개미털기 전문가이면서 비교적 돈을 적게 쓰면서 계획한 지점까지 주가를 펌핑시키는 놈입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고점에서 발생한 도지 캔들들입니다. 여기서도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나와도 매수세가 이를 이겨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다시 캔들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상승 각도를 보아도 너무 가파른 것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틀림없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눈치 빠르게 한 타임 전에 빠져나오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입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이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캔들입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는데 최저 거래량 기법이 최고입니다. 이를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눌림목 매매 고수, 아니 눌림목 매매 귀신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력주입니다. 이게 작전주입니다. 이게 재료 매매입니다. 뉴스나 공시를 띄워놓고 작정하고 주가를 펌핑시키는 세력들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승 초기에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눌림목 혹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수많은 타점들이 나옵니다. 제대로 타점만 잡았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재료 매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한 주도주 매매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시장 주도주 매매는 어떤 특정 세력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주가를 급등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재료 매매는 세력들이 이미 뉴스를 띄울 때부터 아주 작정하고 작업을 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수가 되면 이런 재료 매매 혹은 주도주 매매를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경지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시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종목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조막손 세력에게 당해 개피를 보는 수가 생깁니다. 제가 잠깐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엔지니어링입니다. 급등한다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선결이 되어야 재료 매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시장 주도주 매매이든 재료 매매이든 종목을 고르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JLK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고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더 욕심이 생긴다면 다음 상황을 지켜보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뉴스를 찾아보니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AI 기업 JLK의 뇌졸중 분석 솔루션이 국내 병원 빅5를 포함해 100곳에 적용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재료가 계속 터지면서 이 주가에 광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미 주포 세력의 시나리오에 의한 재료였다고 생각합니다. 놈들은 이미 사전에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작전 세력의 실제 일원으로 활동했던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사전에 모의를 한다고 합니다. 영화 작전에서도 잘 나오지만 작전을 총지휘하는 주포부터 시작해서 자금 모집책, 재료나 공시 띄우는 놈, 주가를 핸들링하는 화가, 프로그램 매매하는 실무팀 등등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비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놈이라도 배신을 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에 보안도 철저하고 실제로 조폭까지 동원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에 실패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거나 내부적인 분란으로 자체적인 조직이 와해되고 작전 자체가 망가지는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감원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신종수법까지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재료 매매는 우리들 입장에서 잘만 이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어느 정도는 모두 이런 재료 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단타꾼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를 할 때 눌림목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단타꾼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요입당하고 시작하면 바로 빨간 원 부근 가격대에 미리 매수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지지라인은 어지간해서는 깨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수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가 이 자리에 오면 자동 매수가 되고 당일에 저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 매매를 할 때도 일봉을 먼저 보고 지지와 저항을 확인한 후 지지라인에 매수를 걸어두는 것이 눌림목 매매이고 저항 라인에 예약 매수를 걸어두는 것이 돌파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일 단타꾼들이 가장 애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단타 매매법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존재합니다. 제가 나중에 단타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스윙 매매 관점에서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점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엄청나고 주가의 흐름도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매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일 단타 매매법에서처럼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잡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돌파를 예상하고 예측샷 개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장대 양봉이 분명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전 음봉 두 개를 거의 한꺼번에 잡아먹는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저항 라인에 캔들이 밀착을 하지 않았기에 다음 상황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돌파가 제대로 나왔네요. 예측 샷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 매매의 경우에는 고가놀이를 하더라도 주포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포의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파의 전조현상인 큰오빠 캔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주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경험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을 나누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부디 절대 시드를 늘리지 말고 단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꼭 매매일지에 기록하셔서 그 경험의 내용을 반추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큰 급등이 나왔기에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기는 나오네요. 하지만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다시 전고 돌파가 나오네요. 이게 신고가 영역의 위력입니다.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기에 이런 추가 상승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고점이라 그 누구도 강심장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 주가가 7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재료 매매의 특성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이 기업의 가치가 7배가 되었습니다. 시총이 7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반증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틀림없는 세력주로서 본격적인 주포의 작업이 시작된 것을 감지하고 저점에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기 고점에서 팔고 눌림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복리로 계산해서 거의 10배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슈퍼 개미들 중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이 시장의 생리를 터득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감각을 터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단 공부와 경험이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상황에서 단주로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그 경험이 나중에는 수익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쓰리봉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쌍봉보다 더 나쁜 것이 쓰리봉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이후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삼각수렴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삼각수렴 끝에서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끝에서 추세선을 깨고 하방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하방 돌파가 나오면 급격한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방 돌파가 나오면 급등세로 이어집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단타로 들어가 짭짤하게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광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끝에서 상방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이면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확실하게 추세가 결정된 뒤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특히 큰 그림에서 하방 추세에서 나온 삼각수렴인가 혹은 큰 그림에서 상방 추세에서 나온 삼각수렴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삼각수렴은 상방 추세에 나온 삼각수렴이기에 상방 돌파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이제 JLK 차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하방 추세에서 나온 삼각수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캔들들이 241선까지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호랑이가 질주하듯 무섭게 올라갔지만 반대로 내려올 때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제 겨우 반등의 신호가 나왔네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네요. 21선을 돌파하고 기준선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에 눌림에서 타점을 잡기 좋은 자리들이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잡아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까누니 타점은 모두 다 단기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틀린 타점은 아니지만 좋은 타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급등 전에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길고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이 시작되었으니 다시 고점까지 치고 갈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료 매매에 따른 상승 과정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재료 매매의 경우에 상승세는 전적으로 주포가 주도를 하기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재료 매매의 경우 상승세에서 어떤 식으로 상승 패턴을 만들어 내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